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5기 위원장 맡고 있는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드리머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청년 당사조로 구성된 청년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지만 또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있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열심히 작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 단체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청년 네트워킹이나 여러 청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이나 또 느꼈던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었고요. 올해는 특히 수원 청년들만 거의 200명 넘게 만났는데 개개인의 어려움을 듣고 또 청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청년층의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심각해지는 게 또 엄청 급속화되고 있고 다변화되고 있고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청년을 위한 지원책이 좀 예방 기능의 서비스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것에 대한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청년 문제는 사실 이전에는 어떤 이제 도박, 약물 문제로도 되게 사회적인 범죄 문제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은둔이나 고립 등 여러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면서 여러 지원책이 생기는 것들을 현장에서 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 세대 문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와의 미래와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소멸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청년층의 정서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에서 오는 이런 소속감에 대한 부재 그리고 불안정함, 미래 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거나 또 낙오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어떤 구성원으로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연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또 지방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역을 지탱해주는 청년 세대가 이탈되면서 지역 소멸로도 저는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면 청년들이 잘 그 세대를 지탱해주고 또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청년 세대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우리 사회와 되게 많이 밀접하게 녹아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는 지원이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많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혹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PT를 하든 발표를 했었을 때 많은 심사위원분들이나 이제 기성세대에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청년 세대 중에서도 더 어려운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청년들은 이런 지원 정책이 필요한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청년층을 어떤 사회 소외계층으로 나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층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자아,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서 발현되는 것들이 이제 청년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금전 지원, 일자리 지원과 같은 정량적인 해결책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이 좀 주체성을 가지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도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생길 필요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청년들을 유형화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들만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만드는 양상을 좀 많이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고립 청년도 최근에 많은 지원책이 생겼고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몇 년 전부터 많은 지원책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운동고립 청년과 인터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고립 청년이 이제 고립을 벗어나고 싶어서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했던 케이스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은둔하게 된 계기가 계속되는 취업 실패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그 조직에서 계속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에 대한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은둔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이 친구한테 저희가 가장 지금 본인에게 세울 수 있는 가장 미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취업이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신입사원을 잘 채용하지 않으니까 인턴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에서 계속해서 탈락되고 본인이 떨어짐으로 해서 자신감이 부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고립 청년은 본인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취업으로만 계속 한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의 어쨌든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상담하고 해결을 해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운동고립 청년이 자신이 취업을 한다고 해서 다시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이 안 생길 거라고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취업을 계속 부르짖는 건 우리 사회 인식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혹은 직업을 가지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실태조사를 많이 들여다보면 취업을 한 청년이 삶의 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닥치더라도 청년들이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예방 차원의 지원책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에게도 사실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한 역할로서 수원시 청소년 재단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실 정책도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청년 지원 기관만큼 사실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수원에 있는 청년 지원센터에서 많은 청년들이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면서 그들만의 조직을 구축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많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관심 갖고 견학을 오고 있는 수원이기 때문에 더 혁신적인 청년 사업들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제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언제나 어른들이 좀 귀 기울이고 있다는 믿음과 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자신에 대한 어려움을 주체적으로 얘기하고 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저희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청소년과 청년들이 좀 직접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다양한 환경적이나 제한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면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